자, 우리는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뭐 누구도 다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이 배우면 많이 알겠죠. 그럼 단어를 많이 암기하고 그러면 영어를 잘할까요? 그건 아닌 걸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어 독해는 뭐 영어 모든 전반적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경험 철학과 같아요. 경험 철학이란 건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는 인생에 대한 학문이죠. 지구가 중간에 있고 태양이 돌죠.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 철학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죠. 뉴턴의 발견은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비천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찐다, 많이 배우면 똑똑해진다, 이러한 인풋의 개념을 자연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이 많으면 영어는 아웃풋이 된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나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풋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아웃풋은 우리 뇌 안에 있고요. 이게 밖으로 발현된다는 거고요. 인풋은 밖에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90% 이상은 아웃풋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모든 들어오는 소리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뇌가 분석하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왜곡하고 지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영어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고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비천한 강사들은 크라센 같은 교수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감명받은 영어 강사들은 권위에 복종하죠. 크라센은 위대한 교수야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바로 경험 철학이에요. 왜 다른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의 가까운 것은 손에 있는 물건은 땅에 떨어지는가? 왜 떨어진다? 이 지구와 땅과 이 물건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떨어지는 이유예요. 그러면 왜 달은 떨어지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 다른 세계와 여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 아닌 거 아시죠? 달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구에 있는 물건들은 가다가 서는 걸까요? 이게 가다 서는 게 정상이다. 원래 가다 서는 건 정상이 아닌 거죠. 왜 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땅과 물건인데 물건이 가다가 지쳤다. 지쳐서 쓰는 것이다. 그럴싸하죠. 경험철학은 이렇게 천박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아웃풋이 아닌 인풋이 들어가야 나온다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뇌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노암촌스키고 그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크라센 같은 수많은 영어 강사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바로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인풋이 맞겠어요? 지금 나이에 들어서 인풋이 맞겠어요? 어렸을 때는 인지 능력도 없기 때문에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언어를 합니다. 독해도 합니다. 언제부터 글을 배운지 모르나 합니다고 했죠, 제가. 그럼 선생님 아예 배우지 말란 얘기냐? 아니죠. 인풋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지구상의 오지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들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이미 증명된 거죠? 말을 만들어내요. 인간만이. 없는 거에서 나온다. 이게 뭐죠? 아웃풋이에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새로운 말이 나와서
지구에는 7,000개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웃풋인 거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게 아웃풋이에요. 들어간 것도 없는데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뇌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이 없어야 되냐? 있어야겠죠. 왜? TV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컴퓨터는 뭐예요? 문명이죠. 이런 걸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해석하고 이런 것의 뜻을 의미를 파악하는 건 누구다? 아웃풋이다. 인풋 필요 없다. 그래서 문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의 내리다, define. 이거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다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의가 뭐죠? 어렵죠?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 fine이란 말은 limit이에요. limit가 뭐죠? 제한하는 거예요. down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로 정의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이다. 그러면 사랑이 아픔이 아닌 건 사랑이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정의는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정의를 내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줄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fine이 limit, fin에서 끝내다 뜻이 나온 거죠. 여기서 또한 뭐가 나오냐면 estate가 재산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조금씩 나올 건데요. 여기 보시니까 first real estate. 미리 설명할게요. real estate는 재산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재산, 진짜 재산. 이게 부동산이에요. 옛날에 신분을 어떻게 나타냈죠? 재산으로 나타냈어요. 신분은 결국에 땅을 물려받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first real estate라고 했을 때는 네 번째 재산이거든요. 첫 번째 재산은 우리가 말하는 성직자. second real estate는 제2, 이게 신분사예요. 신분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건 성직자 또는 뭐 지도자가 되겠죠. second real estate가 되면 제2신분. 제2신이 뭐예요? 귀족. 그러면 third estimate 뭘까요? 세 번째니까 평민이죠. 그래서 네 번째 계급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cannot은 할 수 없다도 되지만 그럴 리 없어도 되거든요. over란 건 야, 너 오버하지 마. 그 뜻이에요. to는 야, 지나친데? 이런 뜻이에요. cannot은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 이것도 돼요. 그럴 수 없어도 되고. 그럼 뭐죠? 이게 문법인가요? 아니에요. 야, 이건 오버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cannot 오버하면 너무나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사전에 나올 거예요. 그건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정말 인풋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풋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니 논리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독해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지만 독해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웃풋, 무의식이 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얘를 구별하고 얘를 뜻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해내요. 해석을 못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서 내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최대한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걔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고 그쪽으로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면 걔가 알아서 해석을 해줘요. 근데 쓸데없이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형용사고 투부정사는 얘를 꾸며주고 뭐 이런 형식을 가르쳐주면 바로 이게 바텀업 방식으로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시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그럼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아웃풋이 있는 우리 뇌는 언어의 뇌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자꾸 끼어들어? 그런 말 하고 싶을 거예요. 야, 자꾸 논리 내세우지 마. 난 논리적으로 한 게 없어.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해석하시나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서 구를 배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인풋이 아니라고요. 크라센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인문학자로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수많은 강사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뭣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떠드는 거예요. 예? 뉴턴의 발견은 가장 위대했던 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 다른 거였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된다면 그건 가짜예요. 거의 99%. 세상에 어떤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해시키기 힘들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해를 시킬 겁니다. 첫 번째, 뉴로사이언스가 누구도 얘기해준 거지만 인간의 뇌는 아웃풋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을 보더라도 빨강색일 때론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대비를 잘못시키면 빨강색이 더 진해 보이기도 흐려 보이기도 하고 막 바꿉니다. 왜 바꾸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뇌가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90%, 이 확률 90%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뇌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해줄 게 뭐죠? 바로 그가 좋아하는, 그놈이 좋아하는 형태로 독해를 해줘야 돼요. 그놈이 싫어하는 건 뭐죠? 지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갑시다. 뉴스 퀄러리 인 더 디지털 에이지. 디지털 시대의 뉴스의 질. The quality of news difficult to measure because there are no agreed upon standards that satisfy everyone's definition of high quality. 뉴스의 질은 measure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agree 동의하는 거죠. no 동의된 스탠다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정의를 만족할 정도. 그쵸? high quality 이 고퀄리티가 뭐냐에 대한 정의 definition. 그럼 세트 만족할 정도의 동의된 게 없어요. The term quality generally refers to any attitude, attribute, service or performance that is highly valued within a global community. 그 용어 quality, 이 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attribute, 특징이란 게 있죠. 저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게 attribute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백인이면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징이 있죠? 그게 어트리뷰트예요. 자, 이 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징, 서비스, 또는 수행 능력, 퍼포먼스 그런 걸 언급하는데 높이 평가되는 그룹이나 또는 커뮤니티에서 아주 높게 평가되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는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떤 수행 능력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언급하는 거예요. Defining quality is thus context dependent, field specific, and subject to individual preference and taste. 우리가 퀄리티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우주한다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분야에 따라도 달라요. 스페시픽 구체적인 거죠. 분야에 따라도 구체적으로 또 달라요. 상황에 의존하며 분야적으로 또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하면 돼요. 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분야에 따라 또 구체적으로 달라지며 또 뭐에 지배를 받나요? 지배를 받는 개개인의 선호하는 것과 취향에 또 지배를 받죠. It is important to note, however, that compared to other cultural products such as music and painting, journalistic content is unique because it has a strong civic and democratic component. 자, 그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데디아를 주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 뭐와 비교돼서 다른 문화적인 생산품인 음악이나 페인팅에 비교해서 저널리즘의 이 컨텐츠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력한 시민의 또는 민주주의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The idea of the press as a fourth estate stands from the expectation that high quality journalism promotes democratic ideals by playing the role of a watchdog, providing a public forum and serving as a reliable information provider. 이 언론이라는 아이디어는 네 번째 시민으로서, 네 번째 계급이죠. 네 번째 계급으로서 그 기대에서, 그러니까 이 프레스를, 언론을 네 번째 계급이라 말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다? Stand from? 그런 기대에서 나온 거예요.
하이 퀄리티의 높은 퀄리티의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드높일 것이다. 프로모션할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와치다. 감시견으로서. 그래서 공공의 토론장을 제공해주고 뭐로 서비스죠? 믿을 만한 정보의 제공자로서도 해주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when discussing news quality, normality aspect cannot be overemphasized. 그러므로 우리가 뉴스의 퀄리티를 토론할 때는 놈이 뭐예요? 놈. 기준의 뜻이 기준. 정상적이냐 아니냐의 기준. 그래서 노머티브 기준이 되는 측면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오버한 건 아니다. 강조해도 오버된 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단어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인풋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인풋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영어의 90%는 뭐다? 아웃풋이에요. 이 단어 100날 알아봐야 여러분들은 이거 해석할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몇 단어죠? 그래봐야 자, 제가 알려준 단어가 몇 단어예요? 별거 안 돼요. 그럼 단어만 알면 영어가 다 되냐? 그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단어만 알면 영어가 그렇게 빨리 해석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단어는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은 문법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그건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네 단어 모른다 하더라도 해석은 되고요. 6단어 몰라도 해석이 되고요. 7단어 몰라도 해석이 됩니다. 희한하죠? 그것이 바로 아웃풋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풋만 있는 것이 아니라.